서울 강남의 한복판 고급 상가 2층에 자리한 미정 피부관리샵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고객을 배웅한 윤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2세,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끝났네요. 미정이 혼잣말을 하며 매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최신 관리 기기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료증들이 그녀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아니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했던 지난 10년의 결과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늦어요. 스터디 모임 있어서. 저녁 알아서 드세요. 미정은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8살이 된 아들은 사법고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겠다던 아들의 다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매장 문을 잠그고 나서자 적막한 저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마시는 와인 한 잔. 이것이 미정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성민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견기업 이사이자 매장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미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장성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최근 들어 관리를 받으러 오는 횟수가 늘어났고 은근히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미정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성민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신사적이며 무엇보다 미정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자수성가로 이루어낸 성공, 아들의 믿음직한 성장,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사진이 제일 앞장에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과 박도연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지. 미정은 사진첩을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과거를 왜 자꾸 들춰보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미정은 유난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도 매장을 열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혼자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미정은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약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을 관리하고 있던 미정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래된 친구 혜진이었습니다. 미정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미정은 손님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미정아, 너 도연이 소식 들었어? 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미정아, 마음 단단히 먹어. 도연이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 혜진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래. 사업 실패하고 너와 이혼한 후로 계속 술만 마셨나 봐. 며칠 전에는 길에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하더라. 구급차라고?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원망했어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나왔는데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대. 정말 비참한 상태라고 하더라.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 박도연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니. 미정아, 괜찮아? 너무 충격받지 마. 혜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아,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로요. 알코올 중독이라니. 박도연은 원래 술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마실 때는 있었지만 집에서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독될 정도로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정신을 차리고 관리실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였어요. 고객에게 사과하며 관리를 계속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온통 박도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정말 많이 망가졌을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정까지. 저녁 시간이 되어 매장 문을 닫은 후에도 미정은 집에 가지 못하고 매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박도연과 만났던 첫날, 결혼식 날, 지훈이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까지. 2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었는데.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어도 그 사람의 불행한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박도연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왜 굳이 상처만 더 받으려 하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정은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아버지를 미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의 젊었던 모습과 지금의 비참한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이미 끝난 일인데. 미정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배신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에게서 박도연의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장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도연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미정아, 설마 찾아가려는 건 아니지? 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고 싶어. 정말 심각한 상태인지. 미정아,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어?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만 알려줘. 제발. 결국 혜진이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과거 강남에서 펜트하우스에 살던 박도연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정은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여기에 살고 있을까? 낡은 3층 건물 앞에 서서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층 203호. 그곳에 박도연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며 미정은 여러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벨을 눌렀을 때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술에 절어있는 듯한 탁한 음성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박도연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달라진 체형.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박도연도 미정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은 겨우 인사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까지? 박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처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미정의 말에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원룸 안으로 들어서자 미정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놓여있는 소주병들, 정리되지 않은 빨래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미안해. 갑자기 와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박도연이 급하게 소주병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미정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앉으세요. 박도연이 낡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미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뻔한 질문이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별로야. 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떼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미정은 깜짝 놀라 박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박도연은 미정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었습니다. 미정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손길에 반응하는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박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정의 부드러운 손을 느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미정이 손을 뺄 타이밍을 놓치며 물었습니다. 갔어. 간이 안 좋다고 하더라. 당분간 술을 끊어야 한다고. 그런데 왜 계속 마시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감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1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과의 재회 후 미정은 며칠 동안 복잡한 심경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처참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가 섞인 기침을 하던 모습과 사과하며 흘리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저녁 지훈이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온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저녁 먹었어?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고 혼잣말을 하는 것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지훈의 예리한 지적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매장 일이 좀 바빠서. 정말요? 뭔가 다른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은 법대생답게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잠깐만 받을게.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아, 도연이 만났다며? 어땠어?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어쩔 거야? 설마 계속 만날 생각은 아니지? 미정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박도연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고 혼자 그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미정아, 조심해. 지훈이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자 지훈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지훈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혜진과의 대화 내용 중 도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아버지 이름 아닌가?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미정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혜진 이모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도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병원에 같이 가자고 연락했던 것입니다. 지훈은 어머니가 나간 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시간 후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혹시 아버지 만났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소리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어요? 엄마가 정말 미쳤어요. 지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아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이유가 있어.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 안 나요? 지훈의 절규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박도연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인해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요. 가족보다 다른 여자를 택했고 우리한테는 빚만 남겨놓고 사라졌잖아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쥔 채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그 사람도 지금은.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동정심 생긴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왜 박도연을 만났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제발 그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엄마가 다시 상처받는 것 보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8살의 성인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매장도 잘 되고 제가 곧 변호사가 되면 더 여유로워질 거예요. 왜 굳이 과거를 들춰내려고 해요? 지훈의 말에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민 이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은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데. 지훈은 장성민을 좋아했습니다. 신사적이고 안정적인 그가 어머니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뭐예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한테 다시 속으면 안 돼요. 그날 밤 모자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정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박도연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간경화 초기 단계라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될까? 아들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 몰래라도 박도연을 도와야겠다고. 적어도 건강만큼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지훈과의 갈등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아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에 대한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매장에서 고객을 상담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도연 씨와 아시는 분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박도연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핸드폰에 이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병원이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미정은 고객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도연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일단 가족이라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환자분이 알코올로 인한 급성 간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정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2시간 후 박도연이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그의 첫 번째 시선이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미정아, 왜 여기에? 구급대원이 제 번호로 연락했어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나 봐요. 박도연은 창피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어 부끄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금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마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박도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계속 마세요? 그게 쉽지 않아. 술 말고는 이 고통을 견딜 방법이 없어. 박도연의 고백에 미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정의 말에 박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알아. 하지만 말해보세요. 며칠만 도와줄 수 있을까? 혼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지훈의 반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박도연이 너무 처절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진짜로 술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고.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은 박도연의 원룸을 오가며 돌봤습니다. 아들 몰래 해야 하는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월요일 저녁 박도연의 원룸에서 저녁을 준비해주고 있던 미정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박도연이 급하게 다가와 미정을 부축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미정이 말하려는 순간 박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도연도 미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정아. 박도연이 미정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미정은 그 손길에 몸이 굳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돼요. 미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박도연이 사과했지만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성민이었습니다. 미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함께 하실까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박도연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바빠서요. 그렇군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통화를 끝낸 후 미정은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성민 같은 좋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와 미련이 남아있는 박도연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미정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정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가 봐.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은 분이에요. 미정의 대답에 박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박도연과의 스킨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떨림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상처받은 과거가 있는데 왜 자꾸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을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건강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를 시작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미정은 박도연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간경화 초기 단계입니다. 완전히 금주하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요. 의사의 말에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도연도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주는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다시 마시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 박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박도연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야.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정말 술을 끊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너가 도와주면. 박도연의 대답에 미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그의 모습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의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박도연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박도연 씨 계십니까?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한금융 직원입니다. 연체된 대출금 관련해서 왔습니다. 미정은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도연이 금전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미정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6개월째 연체 상태고요. 3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미정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분할 상환이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일부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요. 채권자들이 돌아간 후 박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어떻게 3천만 원을 갚겠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개인 회생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해. 내 나이에 이런 상태로 누가 고용하겠어? 박도연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55세의 알코올 중독 경력까지 있으면 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단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미정이 위로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도연의 빚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자신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미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전 남편의 빚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절망적인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끊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박도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부터 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 사업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을. 경험은 있잖아요. 예전에 사업도 성공시켰고. 미정의 격려에 박도연은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 주 내내 박도연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넣고 지인들에게 연락도 해봤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정아, 일자리를 구했어. 박도연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이에요? 중소기업 영업팀이야.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규직이야. 미정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다 너 덕분이야. 네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줘서 가능했어. 박도연의 감사 인사에 미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신청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 변호사랑 상담도 해봤는데 50% 정도는 탕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박도연이 회복되어 가는 것은 기뻤지만 자신이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까? 미정은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새 직장을 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금주를 지속하면서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도 받아들여져서 빚의 절반 정도가 탕감되었습니다. 여전히 1,500만 원이라는 빚이 남아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희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이 박도연의 새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직장을 구한 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깔끔해졌네요. 미정은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어수선하고 술 냄새 나던 원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박도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미정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지훈이를 한번 만나고 싶어. 아버지로서 사과하고 싶어.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박도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미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정은 지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지훈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싫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지훈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 엄마는 왜 자꾸 그 사람 편을 들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었으니까. 가족이요? 그 사람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외도를 했겠어요? 지훈의 말에 미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우연히 아버지와 마주친 것입니다. 지훈이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훈야. 돌아보니 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지훈은 얼떨결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즉시 후회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 말 없어요. 지훈이 돌아서려 했지만 박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5분만. 5분만 시간을 줘.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두 부자는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끊었다는 것도 알고 새 직장을 구했다는 것도 알아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박도연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왜 다른 여자를 택했어요? 지훈이 그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사업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지. 내가 약했어. 정말 약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였어. 박도연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엄마를 사랑해요?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내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 뿐이야.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타난 게 아니야. 엄마가 먼저 찾아왔어.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엄마가 구해줬어. 지훈은 어머니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박도연의 말에 지훈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반대하지는 않을게요. 지훈의 말에 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단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엄마를 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술도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약속할게. 평생 지킬게. 박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만났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아직은 용서할 수 없지만 엄마 결정은 존중할게요. 지훈의 말에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성민이었습니다. 미정 원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미정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정이 약속 장소로 나가자 장성민이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오늘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장성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싶어요.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민 씨,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혹시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장성민의 예리한 질문에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게요. 그날 밤 미정은 복잡한 심경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도연과 장성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사적인 장성민과 과거의 상처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박도연. 미정은 자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장성민의 고백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장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목요일 저녁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어. 그리고 개인 회생도 거의 마무리됐어. 미정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박도연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네요. 다 너 덕분이야. 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 박도연의 감사 인사에 미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정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박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데요? 나 너를 다시 사랑하게 됐어. 아니, 사실 한 번도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어. 미정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연 씨, 대답 안 해줘도 돼.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 너한테 상처 준 것도 알고 다른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 박도연의 말에 미정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의 고백과 장성민의 프러포즈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은 결심을 하고 장성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민 씨,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난 장성민은 미정의 표정을 보고 이미 답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거절하시는 거죠? 장성민이 쓸쓸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감사한데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요. 전 남편분 때문인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군요. 장성민의 말에 미정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20년을 함께 사신 분이니까요. 장성민은 신사답게 미정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장성민과 헤어진 후 미정은 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박도연의 새 원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요. 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도연 씨를 아직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천천히 가요. 다시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지훈이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약속할게. 평생 지킬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박도연은 승진을 했고 지훈도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축하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박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6개월 후 미정과 박도연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훈이 주례를 서는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두 분의 재결합을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지훈의 축사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서로 배려하며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피부샵을 운영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지훈은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 그것이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정과 박도연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정과 박도연 그리고 지훈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윤미정과 박도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